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조선일보의 원우식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화상수업 시대에 이 줌에 대한 어떤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과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화상수업 시대 엄마가 지켜본다. 선생님들 줌맘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만 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만 보지도 않을 거고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집에서 수업 보며 우리 아이는 왜 발표 안 시키나 특정 학생만 편해 학교층의 항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작년 말 학년 부장에게서 경고를 받았다. 한 학부모가 보낸 화상 수업 도중 특정 아이를 호명하여 혼내거나 발표를 시키며 편애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민원 때문이다. 김 씨는 화상 수업을 하다 보며 딴짓을 하거나 카메라 사각지대에 숨어 휴대폰 게임하는 아이 등 통제가 쉽지 않다며 수업 잘 따라온 학생에게 발표 기회를 준 것이 편애로 비치다니 놀랐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을 너무 어떻게 보면 개인과외 하듯이 지금 이 엄마 분은 사실 컴플레인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어떤 주장은 엄마의 너무 좀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업을 할 때 당연히 잘 듣는 친구가 있고요. 귀를 막 뚜렷해서. 그리고 딴짓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 줌이 아니라 5%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딴짓하지 마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줌 환경일 때는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논했다가는 시간만 가고 이게 지금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너무 딴짓을 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는 선생님의 잘못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엄마의 잘못이 더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친구가 엄마 말 잘 들을까요?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실은 간과한 채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봐주지 않는다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아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더 해줬으면 하는 엄마의 좀 이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음 기사에서는 코로나로 2년째 화상 수업이 이어지며 전국 일선 학교 교사들이 줌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줌은 화상 회의를 할 때 주로 쓰는 프로그램 이름, 집에서 마치 참관 수업하듯 꼬치꼬치 감시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녀를 헬리콥터처럼 후방 지원하던 헬리콥터맘 대신 이제 줌맘이 새로 떠올랐다며 화상 수업 확대가 두렵다라고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좀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분들 중에서 이게 선생님은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잘리지 않는 직업이잖아요.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한번 들어갔을 때 자기가 정년이 될 때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은 사실 발전 가능성이 어떤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냐면 내가 당장 잘릴 수도 있다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발전의 어떤 속도나 정도 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줌이라는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잘릴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적응합니다. 왜냐면 나 이거 적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일 나니까. 근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오래되신, 교사 생활을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줘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줌 환경을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이 줌이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줌이라는 화상 강의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줌에서 화상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하려고 빠르게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 줌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뭐 지침도 있어요. 날라오는 거 지켜야 되죠. 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켜야 되죠. 나 스스로도 해야 될 것도 좀 해야 되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수업 하나를 하더라도 줌 수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교육과정도 짜야 되고 그리고 수업의 어떤 지도서 같은 걸 짜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이 줌에 대한 지금 어떤 전체적인 규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줌 수업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괜찮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대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걸 보면서 이제 사교육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사교육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사교육 수학은 이렇게 해주는데 학교 수업은 저렇게 하네. 아, 영 안 되겠다. 공교육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사교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공교육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배웠으면 좋겠다. 뭐 자세라든지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도덕성 이런 것만 그냥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냥 더불어 그냥 아이들하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들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사도 또 연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작년 2학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원격 수업 도중 화면을 끈 학생에게 왜 화면을 껐느냐고 했는데 갑자기 학부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아이가 제 휴대전화로 항상 화상 수업에 참여하는데 급히 전화 쓸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껐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를 혼내시면 어떻게 해요? 해당 교사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으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자, 여기에서도 이 엄마의 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이제 줌이라는 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줌 환경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에서는 제약이 되게 많아요. 뭐 전화도 걸려오죠. 카톡도 오죠. 그리고 애들한테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부모님들 핸드폰을 쓰겠죠. 그럼 수업이 원활할까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컴퓨터라는 거를 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진짜 컴퓨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아니면은 카톡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차단을 해주셔야죠. 이게 자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이가 제 휴대전화로 화상을 참여하는데 급히 전화 쓸 일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마의 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사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죠. 적어도 이 핸드폰으로 오는 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는 자신이 알아서 양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급히 전화 쓸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껐다면 다시 들어왔을 때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엄마의 이기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속 학생 옆에 숨은 엄마가 영 신경 쓰인다는 것이 교사들 얘기다.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는 영어 수업 중 선생님이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옆에서 부모님이 I'm fine 이라고 대답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며 하나의 과제를 두고도 어떤 학부모는 너무 쉽다고 다른 학부모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민원을 넣는다.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옆에서 학부모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이제 교사의 역량의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당연히 학부모가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줌 수업이라는 게 당연히 학부모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줌 수업은 어떤 게 있냐면 줌 수업을 보다 보면 이 선생님이 역량이 높은지 전문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금방 드러나는 수업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교사들이 갖고 가야 돼요. 학부모님이 옆에서 본다라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줌 수업은 어린 친구들일수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생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수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적어도 2학년까지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교사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교사가 자신의 역량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는 너무 쉽다고 어떤 거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민원을 넣는다라는 거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엄마의 이기예요. 엄마의 이기. 자,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엄마의 이기. 지금 자신의 아이만 선생님이 보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몇 명이 있나요? 뭐 10명에서 30명 사이의 친구들을 지금 줌이라는 환경에 같이 넣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난이도 높은 걸 해야 되나요? 지금 10명에서 30명 중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학습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까 그 앞에서 말했던 기사처럼 그러면은 그걸 못 따라오고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럼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모르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에게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요 앞에 있는 5명에서 10명의 친구들을 버려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중간에 어떤 난이도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모르는 친구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고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좀 더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활동지를 좀 따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브 메인은 난이도를 중간으로 잡고 하인 친구들은 추가 설명을 하고 상인 친구들은 이제 추가 활동지를 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짜거든요. 근데 부모가 이러한 수업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까지 이해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엄마의 이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정말로 사교육을 배제한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아이가 교육을 되게 잘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이제 학습을 잘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컴플레인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락에서는 교사의 역량과 그리고 엄마의 이기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읽어보면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가끔 특정 학생 옆에 학부모님 손이나 팔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 부모님은 학생 옆에서 지도하려는 것이겠지만 교사 입장에선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역량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학부모님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친구인데도 학부모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줌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은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보다 전문성 갖춘 수업 현장이 되게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신뢰를 갖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부모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는 수업을 간신히 시작하고 나면 학생들 마이크 어머니의 설거지 소리, 심지어 동생 혼내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며 수업 도중에도 수시로 자녀에게 사과, 간식 같은 걸 갖다 주시니 수업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자, 이것도 역시 엄마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줌 수업 뭡니까? 학교 수업이죠. 근데 학교 수업 보세요. 이게 만약 오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아이 간식을 집어넣고 이게 가능합니까? 설거지 소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동생 혼내는 소리를 집어넣고 이게 가능할까요? 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조용한 공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그리고 이런 설거지 소리가 들리고 또 아이 혼내는 소리가 들리는 이 환경에서 아이가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어린 친구인데 그렇게 몰입도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가정에서 아이의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 공지문을 내려야 돼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용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옆에서 제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줌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집중 못하는 거 다 엄마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엄마가 기본적으로 엄마든 아빠든 요즘 아빠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줌 수업, 학교 수업을 했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힘들다. 우리 집은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오빠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아이를 크게 혼내거나 설거지를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거나 이런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학부모님도 할 말은 있다. 선생님의 화상 수업 적응도에 따라 수업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강모 씨는 화상 수업을 지켜보니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하루에 1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더라. 국어, 수학, 사회를 20분씩 쪼개 설명하는데 억지로 시간만 맞추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원격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실망했다. 서울 한 공립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인 이모 씨는 사립초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화상 수업을 일찍 시작하고 수업의 질도 좋다더라. 공립초교는 2학기가 들어서야 쌍방향 화상 수업을 처음 시작했고 수업의 수준도 차이가 나다 보니 답답한 학부모 입장에서 참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번에는 교사의 역량을 떠나서 학교의 역량입니다. 그 해당 학교의 역량까지도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가장 걱정이 돼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서울 교대 나온 선생님과 뭐 경인 교대 나온 선생님의 어떤 능력의 차이, 또 서울 교대 나온 사람과 일반 사립대, 사범대에 나온 선생님과의 능력의 차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사교육 기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학습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곳이고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태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가 떨어져요. 좀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줌이라는 거는 녹화가 되고 남아있는 수업이고 누군가가 계속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같은 역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상 수업의 어떤 능력이 당연히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의 어떤 능력이 수준이 높죠. 과거의 학부모님들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셨냐면 저희 아이를 때려서라도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어떤 보는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것에 반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능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계속 보면, 원격 화상 수업에 실망한 학부모들의 교사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작년 원격 수업 관련 온라인 기사 6건에 달린 댓글 972건을 분석한 결과 교사에 대한 불만이 작년 1학기 5.4%에서 2학기엔 27.7%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실한 수업을 할 거면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 교사들이 실력보다 장비 탓만 한다는 식이다. 이거 맞죠? 이게 장비가 중요한가요? 장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장비가 잘 되어 있는 유튜브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요? 맨 처음에는 미흡하게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좋은 것으로 산 것이죠. 이게 장비 탓을 한다라는 거는 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에 대한 조작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작 능력이라는 게 배우면 되게 금방인 것들만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들만 지금 줌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장비는 절대 탓할 이유가 없어요. 월급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학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이 수업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고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형태로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꼭 생각을 하시고 교사 연수를 빨리 교사들이 좀 피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떡합니까? 줌 환경에 대해서 교사들이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업은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뭐 사후 활동으로라도 그리고 오늘 이해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줌 강의 그리고 또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과제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이 잠깐 요 시기만 버티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부 쌍방향 소통형 화상 수업을 계속 늘려가면서 수업 수준을 점차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각 학교의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해 1학기 14.8%였던 수준을 55.7%로 지금 이게 쌍방향 수업이 늘어나긴 늘어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그 반응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이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더 싸늘해졌어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쌍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수업 환경을 굉장히 능동적이고도 굉장히 뭐 활달하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소통을 계속해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강의도 지금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쌍방향 잘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정말 물음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부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그렇고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그렇고 지금 어떤 교사를 지원해줘야 되는 기관도 지금 너무 준비가 늦고 그리고 이 기관에서 교육부에 또 정책을 발현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너무 늦다. 이게 지금 벌써 사교육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서 하는 데는 다 적응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 완료했어요. 적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공교육은 지금 시작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사기업은 요만큼 가 있다면 공교육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으니 부모님이 이 정도의 차이를 보고 화가 난 것은 당연하다. 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이기도 있고 또 말이 되는 어떤 그런 컴플레인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발전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게 문제죠. 공기관이나 공교육은 그런 게 문제예요. 빨리 발전을 해서 빨리 적응해서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면 이제 엄마들도 곧 이러한 마음을 신뢰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들도 이제는 좀 이런 줌 수업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지원해야 될 것들, 내가 감안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 줌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아이만 해주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에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니 수업을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교사들끼리 좋은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화상 수업에 맞는 수업 체계를 갖추는 등 교사의 여건과 학부모 간 기대치를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네, 교사에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첫 번째, 교육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교육 환경을 정비 좀 해주세요. 조용하게, 네? 그리고 또 핸드폰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PC를 사용할 건지 정하세요. 그리고 PC를 사용할 거라면 PC를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거라면 전화, 톡, 문자 이런 것들을 자제해주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사용을 하세요. 네. 그리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당연히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설거지는 좀 나중에 한다든지 아이 혼내는 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너무 소리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어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는 개인 가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점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수업의 난이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떤 자세에 따른 자세에 따른 교사의 대처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공교육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컴플레인을 하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컴플레인 하다가 멈추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교육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평가를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길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좀 공손하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에 있어서 이 부모의 이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이러해서 이런 점은 참 부족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점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그리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방법 제시도 같이 해야지 이게 평가입니다. 아니 비판은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 비판에 따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어야지만 이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비판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같이 담아서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모님들한테는 꼭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일단 교육기관에 어떤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속도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빨리 교사 연수에 대한 그리고 교사 네트워크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혼란스러운 환경이 됐을 때는 인원도 늘리고 지금 다른 일 하던 걸 멈추고 이쪽으로 인원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 있는 유연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공교육이 한 번 앉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오래된 교사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빨리빨리 대입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교사가 진짜 역량이 있는 거지. 이건 나이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에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줌 수업을 같이 듣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줌 수업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기관에서 줌 수업을 할 때 옆에 학부모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직업에 대한 고충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기에 대한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버튼 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기에 대해서 우리 사용하는 연습을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줌학습, 특히 초등학교에 맞춰서 줌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기사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